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즈입니다. 23년 1월달 포항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22년 11월달에 한번 찾아봤었고 2달 만에 찾아보는데요. 포항의 고가 아파트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2달 전에 하락이 스며든다 이런 제목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항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식 아파트예요. 국평 가격이 6.3억까지 갔던 것이 3.7억으로 6자가 3자로 바뀐다. 굉장히 놀라운 변신으로 보이지만 대구에서는 이런 현상이 아주 흔하더라. 마이너스 41% 폭락. 포항 분들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는 흔하더라. 네, 구미 지역은 괜찮으니 포항 지역은 괜찮으니 하면서 각 지역에 가장 비쌌던 아파트들 그리고 한창 때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들 가지고 와서 먼저 대구가 하락하고 있을 때 대구를 조롱하기도 했던 사람들, 일부 지역을 몰려다니면서 투자하는 사람들, 네, 결국 그 끝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북 지역, 강원 지역, 충북 지역, 도 지역들이 늦게 오르기 시작했고요. 상수폭도 일반 광역시에 비해서는 좀 약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뒤늦게 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역시 지역이 먼저 올랐다가 먼저 떨어졌고 나머지 도 지역들이 늦게 올랐다가 늦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빠졌냐 조금 빠졌냐 그 차이 우리 지역은 조금밖에 안 떨어져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다시 광역시 지역들이 올라간다고 치면은 아마 나머지 도 지역들은 아직까지 하락을 전전하고 있지 않을까. 우선은 그런 모습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포항 지역 인구를 한번 살펴보면 2022년 1월달 50만 3천 명이었어요. 50만 3천 명. 그렇듯이 인구가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만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시점에 인구 50만이 무너졌어요. 아마 그 전에 22년 2년에도 인구 50만이 무너져서 다시 주민등록 인구를 옮겨온다든지 이렇게 노력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다시 무너졌습니다. 지금 12월달, 작년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49만 6천 명이에요. 그럼 인구가 얼마나 빠졌냐 살펴보면은 3,400명 곱하기 거의 2를 하면 되니까 6,800명 정도. 인구의 1%, 1.2% 정도 빠져나갑니다. 1.2% 정도. 대구에 1년에 2만 명씩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인구 줄어드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24년, 지난번에도 요 표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24년도를 생각하면, 23년 무섭겠다. 24년 굉장히 많은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럼 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많은 공사판이 벌어져 있다. 그 말인 즉슨,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공사를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주거 형태가 원룸이 되었건, 가격이 싼 아파트를 기숙사 형태로 여러 명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든지 어쨌든 그 인구들이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썰물 빠지듯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그 현상이 복합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대구는 지금 23년 이제 입주를 앞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들어와 있던 외부 인원들, 외지인들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포항의 위기 23년부터 시작이에요. 23년 입주, 해봐야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요거 얼마인가요, 지금? 제가 오늘 요 포항 지역도 잠깐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힐스테이트 포항, 요쪽 지역 내가 보고 왔었어요. 좀 멀리서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거기, 그 강이 뭐죠? 냉천, 그 옆쪽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오피스텔 건물 같이, 구조가 좀 이렇게 강변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은 약간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아파트 포함해서 입주하는 세대가 한 3,200세대 되면은 이 자체만으로 포항의 인구수 대비, 지금 얼마쯤 되나요? 지금 암산이 빨리 안 돼가지고, 1600, 한 3300세대 되면은 이 인구로 봤을 때 3300세대면 충분하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아마 이걸로도 충분한데 24년 감당이 점점 힘들어지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은 경북 지역은 마이너스 0.21인데요. 포항 한동안 시계 빠지다가 다시 조금 잠잠해지는 형태. 그렇다고 이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구미 지역도 보면은
야, 대구 너희는 떨어지지만 구미는 괜찮아 했지만 구미 지역 많이 빠질 때는 0.92%까지 빠졌어요. 이 경북비 평균을 다 깎아먹는 그런 형태. 왜? 많이 올랐을 때도 있었거든요. 경산 지역은 거의 대구랑 그런 비슷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포항은 근래 선방은 하고 있었지만, 야, 선방이 아니더라. 고가 아파트들 무너지는 형세를 보면 좀 무섭습니다. 포항의 전세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 남구 지역은 마이너스 0.23, 북구는 마이너스 0.35,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요. 한창 피크가 지났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거예요. 숨고르길 거예요. 지금 올해는 전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내년에 같이 입주하고 그 다음에 빈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요. 아마 지금 인구가 49만 아까 6,000명, 49만 6,0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올해가 지나고 나면 1% 인구가 또 빠질 수 있어요. 거의 49만 명을 이제 지켜내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 싸움으로 갈 거예요. 한 해 지날수록 이게 한 1년에 한 5천 명 정도씩 빠져나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포항 매도 물량 보시면 이 좀 이례적이죠. 전년 말에 굉장히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물량은 한 2,000세대 정도 되죠. 2,000세대 물량도 조금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까 세대당 인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2.2명 정도가 한 세대를 이루어요. 근데 인구가 얼마 빠져나갔죠? 한 6,800명이었던가요? 6,800명 정도 빠져나가요. 그럼 몇 세대가 빠져나갔는지 계산되시나요? 6,600으로 이렇게 쉽게 계산해봐도 3,000세대가 빠져나가요. 전체 있는 물량 2,100개의 매도 물량이 있는데 1년에 빠져나가는 세대는 3,000세대예요. 이 상태로 간다고 이 물량이 이대로 누정된다고 생각해보면 올해는 매물이 2,000개, 내년에는 5,000개. 물론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요인만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 지금 571건, 50만 사는 도시에 매물이 571개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년에 입주할 때 24년에 입주하는 시기나 이런 거 맞물렸을 때 공사하는 인부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물량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 예전보다 훨씬 더 적었죠. 아마 외지에서 들어오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월세에 좀 사는 비중이 높지 않을까, 월세 사는 비중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많지 않은 상태로 한 700건 정도. 아무튼 작년 시작보다 더 낮은 상태인 것은 이런 도시는 잘 없어요. 전체 임대 물량 웬만한 지역들은 2023년의 물량이 2022년의 물량을 초과한 상태로 시작이 되는데 포항은 조금 예외적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물량도 계속 줄어드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아파트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뭔가 꺾였죠. 분위기는 아무튼 그때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중개거래 비율은 대략 한 20% 정도 되나요? 보통 어느 정도 많다 그런 요 정도의 느낌? 건당 거래 대금은 1억 5천. 대구의 건당 거래 대금은 거의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 포항의 비싼 아파트들은 비싼 거 인정. 하지만 한 15평 바닷가 쪽 가까운 곳에 한 15평 되는 곳 요런 거 어딘가요? 동해면이나 요런 쪽 그쪽 청림동 어디 그쪽 그 인근으로 가보면은 15평 되는 아파트 어떤 거 싼 거 보니까 한 2천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었어요. 이번 주 거래 가격에 보니까 2천만 원에 거래되는 것도 있었어요. 비싼 아파트, 싼 아파트 이렇게 대충 퉁치니까 평균 거래 대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포항자이 아파트 오늘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6억 3천이 3억 7천으로 바뀌더라. 대구에서는 요거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우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파크 아파트 국평 가격 3억 2천. 보통 요 정도 이런 아파트 나오면 크게 한번 빛 보지도 못했는 것 같아요. 이동 우방파크빌 1억 7,300. 나머지 가격들 싸지만 2, 3천만 원, 4천만 원. 이 퍼센트로 따지면 20%, 15%, 15%, 20%씩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좀 비싼 아파트는 40%까지 많이 올랐던 아이가 많이 떨어지는 현상. 포항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 이전 날짜 대잠 센트럴 하이츠 40평형 가격 4억 9,800까지 갔었는데 3억 7,500, 25% 정도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가장 높을 때 전세 가격은 4억 3천이었어요.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싼 현상. 최근 전세 가격도 3억 8천이었는데 더 싼 현상. 이런 현상들 어디에나 다 나타납니다. 우현 우방 IUCL 센트럴 아파트 같은 경우에 34평형 가격이 3억 7천에서 2억 7천으로 대략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전세 가격이 3억 5천까지였어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묶어보시면은 포항 지역에 갭 투자를 했거나 이랬으면은 야 정말 절단 나겠구나 이런 느낌 듭니다. 자, 가격 보시면 22평형 한 30년 지내는 곳 흥해읍의 한미장관 맨션 가격 5천만 원. 요런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되어 있고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 보이는 것들. 저층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더라. 시골 지역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아파트도 감가상각이 적용되더라. 예, 대도시 지역에서는 감가상각을 아직까지 크게 인식하지는 못할 정도이지만 시골 지역은 좀 느껴지더라. 읍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 좀 있습니다. 두오 SK뷰 푸르지오 2단지 2020년식 아파트 2년차 받게 되지 않았지만 가격 5억 3,500에서 3억 8천까지 30% 정도 떨어지는 모습, 매매가 전세가 계속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 아마 보실 거예요. 가격 10% 20% 빠지는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전날 제가 올해 거래 다 찾아봤어요. 올해 거래 아무튼 가격이 좀 비싼 것들만 대충 한번 추려볼게요. 20% 15% 웬만한 신축 아파트들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자, 또 그 전에 또 고가 아파트를 보면은 102제곱미터면 거의 뭐 한 37평 정도 되나요? 37평? 네, 요건 4억 3천, 6억까지 갔던 것이 한 27% 정도 빠졌고요. 27% 대잠 센트럴 하이츠 40평형 가격 거의 평당 1,000만 원, 조금 좀 지켜내기 좀 힘들어 보이죠. 분양가 굉장히 비쌌던 것도 물론 있었지만 프리미엄이 거의 없더라고요. 효자 풍림아이언 가격 고점 대비 40% 정도 빠지는 모습들도 종종 보이네요. 아직까지 25% 가까운 하락률 보이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장성 푸르지오 5억 3천까지 갔던 것이 3억. 요거 층수 차이 조금 감안할 필요는 있겠어요. 어쨌든 요것도 가격이 한 40% 정도, 25%. 아직까지는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은 뭐 40%씩 이렇게 뭐 빠지는 모습 보여주지만 그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거래가 되는 것들은 연식이 많이 되지 않은 아파트들 그나마 거래가 됩니다. 일본의 아파트 거래가 맨션이라 그러죠. 맨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은 10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구축은 한 건 거래된대요. 신축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구축은 거의 거래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인구가 많이 빠지는 지역들은 점점 그런 것들을 심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포항자의 아파트 29평형 가격도 한 40% 정도 빠진 모습 보여주고요. 매매가 전세가 굉장히 많은 큰 혼란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내 투자 좀 한다고 까불었던 사람들은 이번에 전부 다 된통 당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머지 아파트들도 30% 하락하는 것들 꽤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하락률 아직까지 주간 실거래 지수상에서 하락률은 하락 추세는 유지하고 있고 줄서기 아마 대구에서 먼저 겪었던 30% 하락에 줄을 서시오 하는 그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25% 하락했는 게 많았으니까요. 장성동 두산 이브더 제니스 가격 130제곱미터 가격 5억 7천까지 갔던 것이 3억 9천으로 거의 30% 이상 빠지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35층의 가격, 34층의 가격 이렇게 생각해보면 큰 차이는 없잖아요. 가격이 30% 정도 빠지는 게 맞구나. 장성 푸르지오도 가격이 30% 정도 빠지는 모습. 평당 금액이 하여튼 대형 평형이라고 해서 평당 1,000만 원 그런 느낌이죠. 만약 34평형이 뭐 3.4억이었다. 그럼 60평이 6억이냐? 이렇진 않아요. 하락하는 시기에 보면은 60평형 가격은 뭐 4.5억, 4.6억 뭐 이건 보통 이런 식의 가격에 아마 가격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두오 SK뷰 푸르지오 30% 정도 하락. 네, 조금 비싼 아파트들 거래되는 모습 봤고요. 나머지도 밑에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또 위쪽만 살펴볼게요. 가격 아주 비싼 것들 두오 SK뷰 푸르지오 요것도 가격 평당 1,000만 원 살짝 넘어가는 느낌. 가장 최신축의 아파트의 가격이 그런 느낌.
대잠동 라운 프라이빗 스카이파크는 대잠동인데 가격이 평당 1,000만원도 안 하는 모습도 보여주네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웬만한 곳들 다 뒤집어집니다. 이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 투기 구분하기도 애매하죠. 돈 벌고 나갔으면 투자, 돈 잃고 물렸으면 그거 투기꾼, 남아있는 사람들만 투기꾼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 팔고 튀었는 사람들 있어요. 자, 포항 자이 아파트 계속 최근 거래 건수가 계속 많이 터져 나오는데요. 가격이 34평형 가격이 아까도 보셨던 거하고 좀 비슷한 모습, 고점 대비 거의 뭐 40%? 네,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요. 계속 인근에 거래되는 아파트만 거래되는 그런 현상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는구나. 특히나 고가 아파트가 많이 빠지는구나. 그 문제는 뭐냐? 저가 아파트들은 거래마저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상.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바닷가 쪽에 가다 보면은 장성동 두산 이브더 제니스 가격 30% 정도 빠지는 모습. 야, 이거 괜찮잖아요. 이거 보세요. 130제곱미터면 이거 40평형 넘어가죠. 50평형 되는 거의 한 49평형쯤 되나봐요. 49평형 혹은 한 50평형 정도 되지 싶은데 50평에 4억 50평에서 조금 비싼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 50평이 4억이다 그러면 조금 더 매력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동네마다 뭐 잘 나가는 지역 있으니까요. 오늘 가격만 너무 많이 짚어드렸네요. 가격 확실히 좀 느껴지시죠? 고가의 아파트들 많이 빠지는 현상,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들이 특히나 전세 금액 많이 받아놓은 분들 좀 어렵겠구나 이런 느낌.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 이제 아직까지 포항 더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과거에 보통 안 좋아졌던 지역을 보면은 이때는 지진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거래량이 한참 빠졌을 때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각 지역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래량 현상이 그 이전에 있었던 최악의 거래량보다 더 안 좋은 거래량 상태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3억 미만 비율 80% 정도 분위기. 4억 이상 거래량 4억 이상 거래량 몇 건 없습니다. 일반 경북에서 큰 도시에 있는 지역, C지역 4억 이상이면 그 동네에서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삽니다. 네. 4억 이상 비율은 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분양권 거래량, 분양권 물량도 많고 입주하는 물량이 많아서 추후에 뭐 전매 제한 이런 것들도 다 해제되고 경북 지역은, 포항 지역은 크게 해당은 없었겠지만 아무튼 전매되면서 해제되면서 나오는 물건들까지 해서 많은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직거래 비율은 20% 정도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거래가 좀 활기를 띄었는데 분위기가 올해가 아니죠. 22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봤을 때 재미가 별로 없었겠더라. 지금 1월 달에 분양권 거래량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 가지고 와봤는데요. 프리미엄이 거의 없더라. 프리미엄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거래가 되면 다행이다 이런 느낌? 네. 뭐 막상 한참 때는 경쟁률 양덕동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보시면은 여기 제일 위에 한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101제곱미터 요 경쟁률이 26, 요 A타입인지 B타입인지 제가 확인을 못 하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경쟁률이 하나는 26대1, 6대1 이랬지만 지금 가격은 프리미엄 없어요. 이것저것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경쟁률 20대1, 30대1 의미 없더라. 그때 입주하는 시점에 어떤 시장 분위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파트들, 포항, 자이, 에서턴, 이 분양가 좀 많이 비싼, 시계 좀 비싼 곳이었었죠. 포항도 분양가가 이렇게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구경하기 어려워 보이더라. 하나포레나 포항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3억 중반대 거래가 다 이루어지는데요. 경쟁률은 한 10대1까지 갔었습니다. 10대1 정도 되는 것도 있었고, 가격은 분양가가 3억 4천 정도였으니까 지금 마피도 제법 있네요.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제법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거래가 되면 다행이다. 분양권 매물 500개 정도 되면 아까 몇 개였던가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분양권 그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사줄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 때 분양권 2,500억까지 거래되었는데 지금은 한 200억 정도, 한창 때에 비해서 21년 한창 분위기 좋을 때에 비해서 거래 대금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네, 전세 거래량
전세 거래량은 예년의 그냥 흐름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특별히 무슨 그 거대한 기업이 뭐 평택이나 이런 것처럼 뭐 큰 기업이 들어와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든지 뭐 이런 요인이 있지 않는다면은 이 갑자기 전세 거래가 빵빵 터질 수는 없어요. 근데 2024년에 입주 물량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되면 정말 뭔가 큰 혼란이 한번 오지 싶어요. 혹시 아나요? 뭐 에코프로 포항 기업 맞나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여기서 뭐 전기차 관련된 거 배터리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을 그만큼 많이 쓰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어쨌든 여기 산업적인 부분에서 좀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은 낫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고점 대비 전세 가격 1.8억, 1.7억, 1억 이상 빠지는 것만 대충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2억까지 빠지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 방송, 대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요 현상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다 살펴보진 않겠다. 그나마 임대 아파트들 요런 것들 있으면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평균 전세 가격을 조금 깎아 먹는 것 같은 그런 차트상에 약간의 착시는 보여주긴 합니다. 나머지 가격 하루치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생각보다 싼 전세. 아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몇 명, 한 84제곱미터에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어불려가지고 살면은 한 사람당 몇 천만 원씩 내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뭐 인구가 쏙 빠져나가 버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나중에는 저런 가격대의 아파트들도 같이 문제는 생길 수가 있겠더라. 평균 전세 가격 예전보다는 평균 전세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태. 근데 요게 지금 좀 크로스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2021년의 전세 가격보다 2022년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더 높게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요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서 아마 나중에는 평균 전세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 수준까지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집니다. 거래량은 지금까지 어쨌든 살아나는 추세에서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내년에 많은 입주를 앞두고 이 거래량이 확 살아나주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에서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2억 미만의 전세 비중, 임대 아파트 때문에 갑자기 확 치솟기도 하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미만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3억의 비중 또한 줄어들었다. 보통 한 2, 3억짜리, 2, 3억짜리에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아파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지. 여기 제가 지금 차트 일부가 날아가고 없네요. 자, 3억 미만에 사는 이상 거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3억 이상 비중이 높아진다? 근래에는 낮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들은 보면 이 비중이 다 낮아지고 있어요. 먼저 매매 가격이 먼저 올라가다가 먼저 꺾였던 지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조금 지역 시간별로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세 가격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월세 거래, 임대 아파트 뭐 그런 이슈 있으면 좀 늘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평균 월세 가격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먼저 월세 정점은 6월. 근데 늦게 하락을 했던 부산 지역은 월세의 정점이 9월. 또 더 늦게 하락에 동참했던 경북이나 강원도나 또 다른 지역은 월세의 정점이 또 뭐 12월로 늦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은 있어요. 월세가 무한정 오르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시차. 누가 먼저 하락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임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차이도 약간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요 흐름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월세 보증금 이런 것들 아직까지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전세 거래량 모든 것들이 예년의 흐름인데 아까 전세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보증금. 그러면 사람들이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줘서 이사를 못 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임대 거래량 자체도 좀 줄어드는 현상은 있었어요. 평타 이상은 해줘야지 포항도 일단 23년은 일단 순탄하게 보내는 듯한 느낌. 하지만 사람들이 23년 중반만 되어도 아마 더 큰 위기감을 느끼지 싶어요. 24년의 입주 물량 무시무시하거든요. 22년도에 22년 상반기까지 인천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22년 입주 물량 4만 23년도 입주 물량 4만 22년 상반기까지는 물량 막 쳐내면서 월세 거래량도 엄청나고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어요. 근데 분위기가 한번 꺾여버리니까 걷잡을 수 없었죠. 22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무렵의 분위기
아마 포항에서도 23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쎄한 분위기 아마 나타나지 싶어요.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